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징후를 알려드릴 텐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를 참을 경우 신체 건강까지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스트레스가 만성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신체적으로도 실제로 몇몇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주 자주 가까운 사람들, 즉 여러분의 친척이나 심지어 어머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징후들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고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행동을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들과는 최대한 멀고 편안한 거리를 두도록 노력하세요.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이 유튜브에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위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조종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종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숨겨진 조종도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조종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으로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네가 이걸 하지 않거나 혹은 이걸 하면 나도 너에게 뭔가 나쁜 일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조종의 유형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용하는 숨겨진 조종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상처 입힐까봐 두려워하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사람은 점점 더 그 감정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즉, 숨겨진 조종은 항상 여러분의 죄책감,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중에 죄인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이용합니다. 또한 수치심을 이용한 조종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 비판, 부정적인 태도,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평가나 해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사람들은 더 나쁜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조종은 성인 자녀의 부모들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러한 조종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제 목록에서 위험한 사람을 설명하는 두 번째 항목은 바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은 이제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거나 여러분의 뇌나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입니다. 즉, 그 사람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건의 순서를 바꿔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사건 자체를 부정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가 다 꾸며낸 거야. 너 분명히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심리상담사에게 가보거나 차라리 정신과에 가보는 게 좋겠어. 즉, 여기서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트라우마 상황에 처한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는데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빠지면 현실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문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 자신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모든 것을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적 사건들의 프리즘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이 실제 그대로임을 주장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트라우마와 실제로 가스라이팅에 맞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자주 폄하하고 비판하며 훈계하고 원치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옳은지 일방적으로 쏟아붓는다면 마치 여러분이 어린아이고 그들은 곁에서 거대한 권위적인 부모나 멘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내려다보듯이 우월하게 바라보며 여러분이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훈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매우 자주 회피합니다. 바로 이 수치심이 사람들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조언과 훈계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주 질투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으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그런 조언이나 비판을 통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약간 보상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자신의 자아를 채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모욕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모욕적인 말로 상처 주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 행동을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처 입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골적으로 모욕당할 때는 관계를 끊으세요.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자신을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에게 자신이 얼마나 견딜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특히 어머니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아이를 낳았는지, 몇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고통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죄책감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고통의 극한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생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종 전략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바로 이 희생자 역할 덕분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이 희생과 고통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만약 우리가 한 가족을 보았을 때 한 명은 가해자이고 한 명은 희생자이며 또 한 명은 구원자라면 이 카프만의 삼각형에서 실제로 희생자가 나머지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하세요. 왜냐하면 희생, 자기 희생, 영웅심 뒤에는 종종 나르시시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위대하고 거대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모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신체적 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 또는 동물들, 즉 이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약한 존재들에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 폭력의 첫 번째 징후라도 발견했다면 그 대상이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고양이나 강아지이든 그런 사람과는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려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비위를 맞추려고 지나치게 들이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의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우려 합니다. 여러분이 부탁하지도 않았고 어쩌면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데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문제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정말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잘해주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이용해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자원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청하지도 않은 도움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빚 목록을 들이밀며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기실 때는 7글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유튜브는 짧은 댓글이나 이모티콘만 있는 댓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이 매우 소중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튜브는 긴 댓글을 원합니다.